2015년 4월 5일 자정이 넘은 시각, 한 젊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시화호를 찾았습니다. 썰물이 빠지고 바닥이 드러난 호수 돌틈에서 개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바위 틈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아들. 여기에 웬 돼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호수 바닥에 돼지가 웬 말이냐며 반신반의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는데요. 기겁한 두 부자는 허겁지겁 신고 전화를 겁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호수 바닥에 드러난 훼손된 시신을 따라가 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시 들여다볼 사건은 좀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저희가 일단 구체적인 어떤 범행에 대한 묘사 최대한 자제할 것이고요.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밤중에 호수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게 2015년 4월 5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25살 직장인이 아버지랑 같이 시화호로 개를 잡으러 갔는데 시화호는 경기도 시흥시랑 그 안산 대부도를 잇는 인공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인공 호수입니다. 이게 썰물 때가 되면 물이 빠지면서 바닥이 드러나는데 여기 돌틈 사이에 개를 잡으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바위 틈 사이에 돼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아버지를 불렀고요. 그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들여다봤는데 두 사람이 목격한 건 이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여성의 몸통 시신이었습니다. 즉시 신고를 했고 137명 대규모의 수사본부가 꾸려져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훼손된 시신이라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뭐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고 지문 채취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막연하게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아시아계 여성 정도는 것밖에는 신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예. 근데 그다음에 신체적 특징이라고 해봐야 맹장 수술 자국이 있고 그리고 가슴에도 뭔가 수술 자국이 있고 꼬리뼈 어깨 쪽에 뜸 치료 받은 흔적 남아있는 이런 정도였답니다. 어쨌든 경찰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 연령대에 실종 선고가 들어온 그 가족들 모두 다 연락을 해서 DNA 대조를 해봤지만 나오지가 않았고요. 맹장 수술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수술한 지도 10년 이상이 지나서 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 주변에 그럼 지나던 차량을 보자. 저 방조제 자체에는 CCTV가 없지만 인근을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있어서 1,600여 대를 추적을 해봤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막한데요, 교수님.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 기동대원도 동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지만 그 잠수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물속까지 다 이렇게 그 수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주변에서 가방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2장, 장갑 3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서 피해자의 DNA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견된 신체가 그 안에 담겨 있었었는데 조류에 의해서 이것이 벗겨지면서 따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발견됐고 그것을 담았던 쓰레기 봉투가 발견이 됐는데 통상 이제 종량제 봉투에는 그 일련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추적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범인을 좁힐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희망을 가졌는데요.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어떤 일련 번호가 없어가지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우리 일부 가족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내용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약간 조금 거북스러워 하시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주신 말씀 감안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으면 결정적인 제보가 보통 이럴 때 딱 혀를 뚫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 수사로 전화를 했고요. 공개 수사 전환 직후에 결정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뭐 그런 얘기죠. 시아오에서 가발 같은 걸 하나 봤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 그럼 어디냐 알려달라 같이 가보자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냥 그 제보자가 알려준 위치대로 가봤고 수색을 해봤는데 별다른 게 나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좌우로 수색을 해보니까 1시간 10분 만인 밤 10시 10분에 머리를 발견했고요. 몸통은 한 3.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 이를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어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인근의 수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조금 진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또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또 이제 일부가 담겨 있는 그 봉투를 또 발견을 했고요. 거기서 지문 채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문이 나왔으니까 신원 특정이 바로 됐죠. 숨진 피해자 여성은 41세 한모 씨, 조선족이었습니다. 근데 입국 기록이 있어요. 입국 신고서를 보니까 예. 한국에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자, 남편이 한국에 있다. 자, 그런데 같이 살던 아내가 사라졌다. 그러면 보통 실종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실종 신고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아내가 사라졌는데 신고조차 안 하는 남편, 제일 용의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편도 역시나 조선족이었는데요. 한 씨보다 4년 앞서서 2009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편, 47살, 당시 나이로 47살 김하일입니다. 시흥시에 살면서 한 건축 자재 회사에서 일을 해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말씀드린다는 건 역시나 이 남편이 범인이 맞았다는 의미겠죠. 아하. 현장 검증 당시의 모습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보고 가시죠. 범행 재현 심정이 좀 어떠세요? 돌아간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 범행 당시 기억나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가 죽을 줄이 됐습니다. 범행 우발적이라서 왜 자수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자수하려라도 자살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그 범인들의 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담담하다. 아무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검거가 되는 과정을 보면 조금 다른데요. 일단 김하일이가 범인인 것은 경찰이 지금 확신을 가졌는데 증거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동선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통상 루틴 자체가 10시에 밤 10시에 출근하면 아침에 퇴근하는 게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다시 출근하고 4월 8일 날은 오전 10시에 퇴근한 후에 원래 집에서 자야 할 시간인데 쇼핑백 갖고 나왔다고 해요. 형사들이 바로 따라 붙었고요. 5분 좀 걸어가다가 가정집으로 쑥 들어가서 금방 다시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쇼핑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 1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쇼핑백을 찾았고 또 형사 1부는 김하일을 따라갔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악취가 났고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까 옥상에 쇼핑백이 보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처 찾지 못한 시신 일부가 들어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김하일을 바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참 저희가 이런 이 살인 사건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많이 전해드리는데 저는 교수님 개인적으로 정말 살인자들 뭐 다 나쁜 놈들이지만 다 나쁜 인간들이지만 살인을 해놓고 시신을 훼손하는 자들은 참 더 경악스러운 자들이다. 자, 교수님 대체 왜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보통 검거되면 부인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였다고 바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얘기하면 것이 이제 우발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했는데 이 김하일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했고요. 중국에 있는 그 자기 아내에게 꼬박꼬박 돈을 송금을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이 4천만 원을 탕진을 해서 이제 피해자인 아내 같은 경우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뭔가 그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거죠.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이제 돈을 갖다가 벌었는데 한 4년 뒤에 이 사람이 2009년도에 왔으니까 그 2013년도 정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아내도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역시 김하일이는 그 도박에서 손을 떼지 못해서 또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2천만 원을 또 날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역시 돈 문제, 도박 맞습니다. 문제였군요. 이날 싸우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 김하일이가 아내의 일하는 곳까지 와서 몰래 돈을 뺏쓰는 게 이제 걸리면서 얘기가 됐는데 아내가 이거 입금한 거 확인 좀 해보자 맞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김하일이가 이제 피곤하니까 나중에 좀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아내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가는 채비를 할 때 아마 뒤에서 공격을 해서 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시신을 처리하고 일부를 시아오 등에 유기를 했던 게 이제 나중에 발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당시 영상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당시 상황을 조금 살펴봤을 때 집에서 회소를 했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1,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까지도 전부 살펴봤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상세히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요. 김하일이 시신을 훼손한 방식을 보면 상당히 좀 전문적이다, 초보적이지는 않다 이런 인상을 좀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김하일 본인은 살해 자체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계획도 안 한 일을 저지른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하고 또 경황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고 빠르게 훼손해서 유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총평은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좀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김하일 살인, 사체, 훼손, 예.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돼서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고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김하일 다만 뭐 이틀 동안 야근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사형을 선고할, 또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3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 양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중국으로 송환하에 그냥 보내는 경우도 그냥 좀 고려해보면 안 됩니까? 예? 글쎄요. 거기 이제- 가면 사형일 텐데. 이제 송환 같은 경우는 당사자 의사를 주로 따르도록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중범죄와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이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한 5, 6년 전이라고 7, 8년 전네요. 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에 비해서는 가벼운 느낌이 들죠. 아마 지금 재판을 받았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아, 정말 이 정유정 사건 때문에 참 저희가 요즘 어떤 범죄에 대한 묘사나 어떤 내용을 참 전달하는데 뭐 그전에도 조심을 했습니다만 더더욱 조심하게 되는데요. 아, 좀 뭐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보도가 되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그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이 상당히 심하죠. 그 악영향이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 이 김하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선족 대상으로 하는 현지 신문 보도에 의하면 1996년도 그때의 여성을 또 뭐 그런 식으로 훼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가가 있다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검찰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을 갖다가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것도 이제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원춘 사건이라든가 박춘풍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신 훼손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과 연관돼서 이 시신 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정말 뭐 별다른 어떤 저항감 없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정유정 말씀하셨지만은 또 새로운 괴물들을 갖다가 우리 사회에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